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신경 써야 할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2027년까지 준공하는 신청사의 건축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신청사를 시청 운동장 부지에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문화복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94건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248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의결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이 계양 지역까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담당관 수는 그대로여서 인력 충원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 여기에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이라는 관심 속에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겁니다. 네, 힘든 하루는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입니다. 여기에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이라는 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나와 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준비하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화이팅! 긴장 속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 달 8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시작한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별로 일정과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이 가채점 결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여부도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스크 없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 감염은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시는 신청사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6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인 평가를 거친 결과 사업자로 주식회사 ITM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TM은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와 지하 3층, 연면적 2만 570제곱미터 규모의 인천 애뜰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관리를 맡게 됩니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2,848억 원이 소요되며 시청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새롭게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소통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이고 인천 애뜰 공영주차장은 2025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15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694건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8,248건인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가 66.3%를 차지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규모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 중 46.3%가 1억 원 미만이었고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33.4%,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1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이 계양 지역까지 관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관 수는 그대로여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을 연결해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이 계양 지역을 관리하게 됐는데요. 학폭 담당관 수는 그대로여서 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금 우려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이 학교폭력 시민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이 전문직 1명 그리고 일반직 2명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191건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학교 폭력 심의를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문직이 1명이다 보니까 이 전문직에 대한 대체 인력이 부재 시에는 이 전문직에 대한 이 대체 인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인원 충원이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학폭 담당관 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걱정들이 더 늘어나게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대로 이 내년도 3월에 이제 계양과 북부가 이렇게 부평이 통합되면은 일단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 건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심의를 개최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이 심의 개최 연기가 되면서 이로 인한 이 피해 학생들이 이 고통이 가중되거나 또 2차 피해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돼서 이 관할 지정에 따른 재지정에 따른 이런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이 더 충원이 돼야만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걱정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력 증원인데요. 시에서도 이 인력에 대한 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교육부에 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이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이런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 대체 인력을 구성해서라도 학폭 심의를 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우리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수능이 있었습니다.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막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수능 준비하고 또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셨던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이었습니다. 이달 초 부천에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 바로 장기 이식입니다. 삶의 기로에 놓인 중증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법 가운데 하나이고, 과거에 비해서 수술법도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기증에 대한 국내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 이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앞으로 좀 더 활발한 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들어봤습니다. 환자의 병든 간,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간을
몸에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기증자의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것을 이제 장기 이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갑작스럽게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감염에 의해서 기능이 잘 하던 간이 갑작스럽게 기능을 못하는 경우죠. 또 두 번째는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군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간경화 환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만성 간질환을 이미 갖고 있죠. 만성 간질환이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그런 간경화 환자들 중에서도 합병증이 동반되어 그 간경화 있는 간으로는 도저히 생명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또 간 이식을 고려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간암 환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으로 간 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아야 되는 대기자에 비해서 기증자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내일 생명 유지가 어려운 환자가 아닌 이상은 장기 이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뇌사자 장기 이식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성적도 조금은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증자의 풀을 좀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수혜자가 한 2주, 평균적으로 2주 정도의 전 처치를 하면 이제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부적합해도 이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증자의 풀이 좀 넓어졌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증자 간절제수 같은 경우 개복을 해서 몸에 큰 흉터를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기증자 수술 같은 경우는 복강경으로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보편화가 돼서 모든 환자가 다 그렇게 최소 침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몸에 흉터가 없이 기증을 할 수가 있어서 수혜자의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기술적인 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기증할 수 있도록 뭔가 법적이나 사회적인 제도가 좀 도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의료진이나 이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회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좀 더 정신적으로나 그런 걸 서로 지지해주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성가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천 성모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부천 10개의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 9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지역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교직원 모금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 1,000여만 원과 부천 성모병원 성가자선회에서 마련한 3,500여만 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이한 성가사랑 나눔 행사는 지난 198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천 성모병원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다음 달 1일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를 개소합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재난의학의 전체 영역을 다루는 전문 교육과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의 초대 센터장에는 신희준 응급의학과 교수가 임명됐으며 개소 당일 재난의학 분야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가 지난 15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침체된 경제 여건 속 지역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처장, 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친절하고 청결한 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